청소년은 자아 형성기입니다. 그죠? 자아가 완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성인이잖아요.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아 형성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미숙해 보이겠어요? 아니, 왜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저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아 실현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아 형성되는 기준이 아직 없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청소년 시기에 성정체성 한번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은 안 했을지 모르죠. 왜?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엄마 말을 잘 들었을까요? 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왜 생각할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아를 형성해가는 아이들은 온갖 거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요즘은 쾌어 문화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건 또 뭐지? 얘는 또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막 혼란이 오는 거야. 왜?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러지 마라.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 강요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고민스럽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얘들 안 먹어요. 어른들 가가지고 강연에서 니들이 뭐 어쩌고 TV에서 뭐 어쩌고 그거 백날 해보라래. 애들한테 씨알도 안 맥혀요. 애들한테 가서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형성해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이 관련되는 자아 형성기 때 뭐가 필요해요? 자아 형성에 필요로 하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보를 취득을 해서 취사선택이라 그래요. 버릴 건 버리고 뭘 할 건 뭘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자아 실현을 해왔던 이 성인들에게 배울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부모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요즘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교사지. 교사 아니죠. 학원 선생님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근데 부모님이 요즘 맨날 공부에 관련되는 오로지 공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안 물어봐. 그럼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지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한동안 나오다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 또래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쳤어요. 지들끼리 도찐개친끼리 또래가 상담을 한대. 돌아버리겠어요. 어른이 상담해도 될까 말까를 판에 또래가 상담한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심리에 조금 문제 있다 그러면은 얘가 좀 이상해. 얘 군대에서 배운 것 같아. 군대에 가면 관심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임병한테 한 명을 붙여줘요. 얘가 적응해 가도록. 근데 만약에 선임병이 제대 삐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얘? 그러면 또 누군가, 그럼 후임병이 또 관심사병 또 챙겨야 되나? 자, 그것처럼 자아를 형성해가고 있는 아이한테 또래가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케어할 때, 과연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엉망진창이에요. 교사는,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부모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요? 이 자아 실현하는 성인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떠넘기고, 선생님은 누구한테 떠넘겨요? 부모님한테 떠넘기고. 그럼 애들은 어디 가라고? 그래서 SNS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성정체성이다. 성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제3의 성에 관련되는 사람, 이 관련되는 거를 심리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알려줘 보냐고요. 근데 뭘 알아야 알려주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박 거달기, 이 거달기만 계속 하려는 이 장님들이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저것도 맞는 거는 같은데? 아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는 같은데? 아닌데 저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이 얘기, 맞는 거는 같은데 또 아니고, 이거 맞는 거는 같은데 아니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대세가 이겨요. 대세가. 요즘 대세가 뭡니까?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자. 오? 그게 대세예요. 그러면 나도 보호받고 싶어. 그럼 그날 나는 성적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왜? 본질을 알려주려고 들질 않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 3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모 대학에 강연을 나갔습니다. 근데 강의 관련되는 게 5회차에 걸쳐서 하루 2시간씩 한 번에 할 때 2시간씩 해서 5회차에 걸쳐서 성심리 교육을 했어요. 특이하죠? 이거 딱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이거 딱 한 번 하고. 성심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심리 교육, 사실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성마음 교육을 심리적으로 해석한 교육이에요. 성에 관련된 성심리만 교육을 했어요. 이게 10회차에 걸쳐서 했어요. 20시, 어떻게 보면 10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했어요. 그냥 교육만 했어요. 2시간씩 5회,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에 관련된 뭐 무슨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무상 강의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자아이들의 반응과 여자아이들의, 이 여학생들이고 남자아이, 대학생들이에요. 반응이 틀려요. 그리고 이거 몰라. 이거 관련되는 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카페를 가게 되면은 제가 공동저술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성심리 교육이 성인지적 자기성 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때 이걸 같이 들었던 교수님이 이걸 들으면서 이거는 논문을 하나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학생들,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질적, 그런데 요즘은 학술지에 등재하려면 질적 논문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또 통계도 내고 뭐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시작을 할 때 설문조사 다 했고 끝날 때 설문조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성희롱과 성추행,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전체 집단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 지금 잘 졸업한 아이도 있고, 자기가 이제서야 뭔가를 치료하느라고 손목이 새까매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거를 자아 형성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아이는 거기서 멈췄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관계 적응돼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아 형성을 해가면서 거기서 느끼는 희열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메일로, 저한테도 메일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와, 나 이런 적 있어! 해볼 놈 있으면 나와봐!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 하냐면 그 아이들이 아파할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성정체성에 관련된 고민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애들 때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걸 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자아를 형성해 갈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만 받아들이려고 들고, 이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이 좋은 표현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좋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다 통제를 시켜버리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자아 형성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청소년 시기의 관점, 여러분들 청소년 때는 어땠냐고요? 솔직히 똑 까놓고 여러분들 청소년 때는 어땠어요? 나가 놀고 싶었잖아. 공부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는 취미가 공부라서요.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여기 오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살아가지. 심리는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이 심리가 발달돼 나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요. 미완성된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완성시켜 가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그 아이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하면 특이하게도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이거 얘기 한번, 실제로 요런 몇 가지만 가지고 사실은 청소년들을 2시간짜리, 그 다음에 5시간짜리 관련되는 프로세스 요만큼만 있어도 아이들은 심리 엇나가지 않아요. 집 나간 애들도 다 들어와요, 집에. 애들이 집이 왜 나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길거리 청소년들,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성인들 관점에서. 이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 물론 알아요. 집 나가면 네 개고생이다. 범죄에 연루되고 뭐든. 그렇게 돼요, 되기는.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 왜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었냐?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이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아이들한테. 나는 장님이지만 너는 제발 마음에 눈을 뜨고서 세상을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지금 네가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왜? 눈을 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눈 뜨려고 이 정보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을 못 뜨도록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을 못 뜬 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때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 때에서 끊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 정체성은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요, 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이미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성에 대해서. 애들 고민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벌써 3학년만 넘어가도 고민이 많아요. 여자친구도 있고요. 남자친구도 있고. 근데 이거 스킨십을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합니다. 누구랑 얘기할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남자친구 있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해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득 뒤집어져요. 해득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럴까봐 겁이 나서 얘기 자체 하겠냐고. 학교 안 보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이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이. 당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만든 교육 프로세스는, 우리가 나와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청소년 관련된 교육 프로세스는 누가 만들었냐? 성인이 만들었다니까요. 아이들 의견과는 관계없이, 아이들 이거와는 관계없이, 뭘로? 눈뜬 장님들이, 눈을 뜨고 있는 장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장님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해요. 왜? 정확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만진 거는 맞다니까.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만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들한테 뭐만 알려주면 돼요. 자아 형성을 할 때 필요한 이 마음의 눈만 알려주면 돼. 그러면 금방 눈 떠요,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눈 떠요. 금방.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니까. 얘들은 아니에요. 정보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툭 던져놓으면 지들이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가요, 저절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지 생각이죠. 아이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인정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찾아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지? 지난번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마지막 바로 전에 뭐를 다뤘었냐 그러면은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심리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심리를 몇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웠죠? 1단계가 생존기, 2단계가 관계 적응기, 3단계가 자아 형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자아 실현기라고 했어요. 자아 실현은 성인이니까 때려치고, 여기 뭡니까? 생존기잖아요. 살아있잖아. 그럼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청소년의 행복은 몇 가지가 있죠? 청소년의 행복을 한번, 요거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의 행복은 첫째, 어딥니까? 집이잖아요. 안 배운 사람처럼 왜 이래요? 다 배워놓고 집이잖아.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련되는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딥니까? 학교.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룰을 배우고 학교 교칙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규칙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 룰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못 배워요. 이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도 있거든요.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은 거거든요. 위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뭐라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학교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친구예요. 물론 친구, 선후배 관련된 즉 타인을 나와 함께 가는 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이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자기 행복이에요. 남자는 지 재밌는 거 하면 되고 그 여자는 자기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갑니다. 자, 이 아이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할래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부터 빨리 눈을 띄워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부모님이 눈 뜨려고 하나요, 요즘? 안 뜨려고 해요. 눈 감은 새. 자기가 무조건 빡빡 우겨 옳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 한마디 하면 이단협착이 확 날려버리고. 내 말이 맞으니까 요즘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님은 종쳤다 쳐. 그래서 부모님은 해당 사항이 안 돼. 왜? 지 아이들인데도 이미 팽개친 지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눈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치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시냐고요, 요즘. 조금만 말하면 난리가 나는데, 혼내면 난리 나고, 큰일 나요. 요즘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맞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멘토예요. 요즘 멘토 많습니다. 눈먼 멘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멘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거를 제대로 갖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왜 아이들의 멘토가 될 생각을 안 하냐고요, 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아이들 안 혼나가 다 원래대로 제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갔다 쳐요. 친구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도찐개찐다서.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난다 못 만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어차피 같이 자아형성해 가는데. 그래서 친구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친구는 가면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생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주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부모도 선생님도 멘토도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강연 한번 해도 괜찮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프로세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린 청소년들 돈 안 받잖아요. 이게 많이 알려져야 돼요. 아이들 우리 때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또 그 아이들을 3대를 가야 비로소 사회에 정착이 돼요. 무너지는 거는 1, 2년도 안 걸려요. 무너지는 건 1, 2년도 안 걸려요. 회복하는 데는 100년 걸려요. 지금 우리는 100년 대계를 세워야 돼요. 이거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효과는 한 대 한 대부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년에 효과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제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다 아이들 눈을 감게 하는 건데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다 배웠죠? 이거 두 개 다 배웠잖아요. 이 두 개를 한번 딱 접목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관계 적응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조금만 이거를 엮어가지고 해석하는 능력만 갖게 되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직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나부터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아이들한테 순서대로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 건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그것도 집중해서 몇 년을. 어제 하는데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야에서 진짜 한번 승부수를 내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린다? 최소한 10,000시간은 투자를 하라고. 하루 10시간씩 1000일. 1000일이면 3년입니다. 하루 어느 한 분야에서 제대로 눈을 뜰려야 되면 어느 한 분야를 10,000시간을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10,000시간. 그러면 무엇이 됐든 거기에 대가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10,00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루에 20시간씩 4시간만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투입해.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1년 6개월. 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은 좋은 걸. 하루에 5시간씩 몇 년? 6년. 한 분야씩 해봐요. 제가 이걸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일을 할 거라면 상상조차도 못 해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집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10,000시간. 지금까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10,000시간 이상은 이 일을 하면서도 10,000시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꼭 이게 직업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일은 그러니까 한 10년 내다보고 어차피 장길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내 아이를 알려줬다 해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가 내 아이에게 또 그 밑으로 그래서 100년을 내려가야 우리 가문에서 100년을 내려가야 이제 그나마도 간신히 자리 잡혀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바로 만드는 거는 회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나 늦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버틸만 해요. 아직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